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사카이 노리코를 기억하시나요? 일본 문화가 금지되었던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높았던 사카이 노리코인데요. 그 인기를 반증하듯 예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에서도 엄청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요코가오라는 노래를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여전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이번 영상에서는 사카이 노리코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독 웃는 모습이 이쁜 얼굴이라 고생 없이 사랑만 받고 자랐을 것 같은데 사카이 노리코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1971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사카이 노리코는 그녀가 아직 애기였을 때 당시 야쿠자였던 노리코의 아버지는 이미 마약으로 감옥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노리코의 어머니는 남편이 복역 중에 젊은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아직 애기였던 노리코를 남편의 본가에 있는 사찰에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고모가 노리코를 거두는데요. 7살까지 고모를 따라 사이타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 고모성을 따랐고 그때까지만 해도 고모를 친엄마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출소한 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요청으로 노리코는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와 함께 후쿠오카에서 가족이라는 둥지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 했으나 얼마 후 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노리코의 친엄마라는 사람은 노리코가 4살 때 사망을 했는데요. 상세한 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보도에 의하면 노리코의 친엄마의 죽음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리코에게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동생 또한 야쿠자인데다가 마약으로 6번이나 체포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4살 때부터 각종 오디션을 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예인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던 사카이 노리코는 오디션 합격 후에 대형 기획사 썬뮤직의 스카웃이 되는데요. 후쿠오카에서 도쿄로 상경한 노리코는 썬뮤직 사장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도쿄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고 1987년에 남자아이가 되고 싶어 라는 곡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나카야마 미오, 쿠도 시즈카, 아사카 유이, 미나미노 요코 이 아이돌 사천왕이 가요계를 쥐락펴락하던 시대라 사카이 노리코는 아이돌로서 탑을 찍지는 못했지만은 당시 자신을 노리삐라고 칭하면서 그녀가 사용하는 용어가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랭킹 매기는 거 무지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노리코의 일본 연예계에서 위치는 B급에 가까운 A급 아이돌 스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말 일본 가요계는 록밴드 붐이 일게 되면서 아이돌 전성시대는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91년부터는 사카이 노리코도 오리콘 싱글 차트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노리코는 대만, 홍콩, 중국 등 중화권을 무대로 활동의 폭을 넓히게 됩니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혀서 중화권에서는 일본에서보다 가수로서는 더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90년대 들어서 가수로서 인기가 시들해질 무렵 일본에서는 여배우로서 곽광을 받게 되는데요. 1993년작 한지붕 아래가 최고 시청률 37.8%, 1995년작 별의 금화가 23.9%를 기록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특히 고현정의 컴백 드라마로 큰 화제를 모았던 봄날의 원작으로 알려진 별의 금화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히로인을 연기해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제가인 아오이 우사기와 별의 금화 속편의 주제가 카가미노 도레스가 오랜만에 싱글 차트 탑10에 들면서 이 두 곡은 아직까지 노리코의 대표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98년에 프로서퍼인 타카소 유이치를 만나 결혼을 하는데요. 이것이 사카이 노리코의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2009년 8월 3일 밤 길 한복판에서 타카소 유이치는 마약 소지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이때 경찰은 사카이 노리코에게도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만 노리코는 맡겨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현장을 떠나고 집으로 가서는 필요한 짐만 황급히 싸고 편의점 등에 들러 과자, 컵라면, 속옷 등을 구입한 후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하지만 체포된 남편이 사카이 노리코도 함께 마약을 했다고 진술을 하고 경찰은 자택 수사를 통해 사카이 노리코의 타액이 묻은 흡입장치를 증거물로 확보합니다. 경찰은 사카이 노리코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 소식을 뉴스로 접한 노리코는 경찰에 자진 출두를 하는데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화권 한국에서도 엄청 큰 이슈가 됐었죠. 결혼 후 5년이 지나서 남편이 마약을 하는 것을 알게 된 노리코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도
에게 손을 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사카이 노리코의 아버지, 남동생, 남편 모두가 야쿠자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이후 1910년에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연예계 은퇴를 발표하고 재판 과정에서 노인 간병 관련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법원에 동정표를 얻어 형량을 줄이려는 작전이라는 비난이 많았지만 어쨌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기소된 후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카이 노리코는 2010년에는 원격 수업이 가능한 대학에 입학을 하지만 2013년에 그 학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폐교가 되어버렸는데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간병 관련 공부는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2년에 정식으로 연예계 복귀를 하는데요. 당연히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노리코는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면서 대중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건 이전에도 이미 진작에 전성기는 지난 상태였고 복귀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이미지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라 지상파에서는 잘 볼 순 없지만 연극, 영화 등을 통해서 간간히 얼굴을 비추거나 디너쇼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나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화권에서의 인기는 건재해서 대만과 홍콩에서의 콘서트는 금세 매진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서울과 부산에서 디너쇼를 개최했는데 늘 많은 사례를 이뤘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니코니코 찬네ル플러스라는 동영상 플랫폼에 7월 13일부터 자신의 채널을 개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월정액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복귀를 한 이상 앞으로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